네, 안녕하십니까. 야외에서 만나는 삐딱도꼬 시즌8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이제 국내 뉴스를 이제 다뤄볼 건데요. 저희가 우리가 8명의 국회의원 충북에 있으나 저희가 가까운 청주에서는 4명이 있고요. 모두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 또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원래 이제 삐딱토커들이 늘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가혹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체 4명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실까요? 학점으로 따진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상식 의원님부터. 저는 좀 그 호의적으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초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선 또 1년 차지 않습니까? 이때 국정감사 정말 이제 그 우리 국회 활동의 그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기 때문에 이분들의 열정은 대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열정들이 결과로 좀 잘 나왔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A 학점? 근데 뭐 그 A 학점 다 드리겠습니다. 네. 평균 A 학점. 네. 자, 손인석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A 학점 같이 드리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A 풀 A 마이너스까지 얘기할 걸. 자, A 학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원님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주 상당의 이강일 의원, 정무위원회잖아요. 조금 일반인들은 낯섭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뭐 이런 쿠팡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곤 했어요. 또 한국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다. 우리 평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어쨌든 좀 민생하고 직결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 지금 뭐 우리 배달앱들, 뭐 쿠팡이츠 때문에 사실상 뭐 수수료 많이 올려놓고. 근데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되지만 사실 또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서 좀 적절한 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들도 뭐 쿠팡에서도 좀 많이 좀 낮추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뭐 배민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한 좀 개선이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그 실질적인 도움으로 좀 변화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은? 이강일 의원은 좀 저랑 좀 가깝게 지내는 우리 과 선배고, 충북대 경영학과. 아, 그래요? 네. 오, 과 선배였어요? 네. 또 제 친한 친구 형이고, 친형이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가끔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아주 독특한 법안을 예전에 그 관심 끄는 법안을 발의했던 게 뭐냐면은 빈집관리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난 여름에 발의를 했는데 일본은 지금 빈집 때문에 한참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집 건축물을 3년마다 지자체가 관리를 하던 아니면 지자체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던 이걸 하자라고 하는 이거 이제 또 좀 정치권에서 빈집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고맙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국감에서 이제 그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그 백 회장님, TV에서 유명하신 백 회장님. 네네.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백 회장님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하는데 그 상장의 가치 기준을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을 갖다가 CJ 풀무원, 신세계와 같은 대기업하고 견줘놨어요. 비교를 했단 말이죠. 이 업체들은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고 백 회장네 회사는 프랜차이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의 같은 업체와 동일시 시켜야 되는데 대기업으로 해놨다. 이거는 뭐예요? 주식 가치를 백 회장의 이름값을 거기에 얹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죠. 주식 가치를.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 회장님이 뭐 TV에서는 유명하고 뭐 또 상당히 또 TV 그 일반 대중들 앞에 겸손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이 차려는 50개 그 가게 중에 업장 중에 브랜드 중에 반이 다 망했어요. 뭐 얼마가요? 반이. 지금 50개 중에 남아 있는 건 25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이강일 의원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평균 운영 기간이 7.7년이랍니다. 7.7년. 네. 근데 이 더본 코리아는 3.1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예전에 야 저 백 회장이 하는 거야 하면서 새마을 식당이니 엄청 많았잖아요. 네, 지금 예. 백다방인가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분 회사에 가장 그 인원이나 그 전문 인력이 많은 데가 법무팀이랍니다. 하도 소송이 들어와서. 아, 그래요. 네. 정말 좀 문제가 저는 우리 백 회장 사실 그 양반 이렇게 TV에서 보면 인상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또 자영업자들 또 이제 고충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되게 좋게 느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이 양반이 사실상 광고예요. 광고하고 프랜차이즈 열고 자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를 건실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자꾸 문화발처럼 넓히죠. 그리고 사실 이 양반이 프랜차이즈를 열면 그 프랜차이즈가 한번 반짝해요. 반짝하면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 힘들어집니다. 왜? 이 양반 스스로가 광고 매체가 돼서 계속 다니기 때문에 TV에서 계속 나오죠. 어느 광고보다도 정말 막강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의 그 사업 방향이 그게 맞는 거냐. 정말 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장이 무너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보기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 이광일 의원 얘기하다가 백종원 사장 지금 완전히 정확하게 잘 근데 지적하니까. 저는 이 백종원 회장을 보면서 그 TV에서는 굉장히 그 연예인들도 보듬어주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본인의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들 이런 거는 언론에 안 나옵니다. 언론에 그만큼 언론 관리 능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참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지 말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주 서원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이어서 이번에 충북도에 와서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사회라고 하나? 그 위원장석에도 앉아서 진행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그 동네 지역위원이니까 한 번씩 그런 걸 주나보나 진행권을. 그래서 잠깐 보기도 했는데, 자, 이광희 의원의 국감 성적표, 거기에 충북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충북에 와서 이제 행안이니까 이제 그 충북도청 이제 국정감사를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오송 참사 그리고 의료 공백의 문제들 이런 걸 제기하셨는데 오송 참사에 대한 문제, 적절하죠. 사실은 오랜 시간인데 또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그거는 옳지 않고요.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아픈 경험을 정말 다시 그걸 복귀해서 그 아픔이 다시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정말 어렵죠. 여기가 2019년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청주의료원이 흑자를 냈어요. 한 5억 정도에. 자, 그리고 저기 충주의료원은 약 한 4천만 원 정도인가요? 요게 이제 적자를 냈지만 굉장히 양호하죠. 왜? 공공병원이에요. 여기서는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게 비급여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또 우리 어려우신 분들도 같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수준이 그렇다고 낮지도 않아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100억 이상씩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병상 가동률이 아직 50%에 이제 50% 간신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코로나19 때 정말 헌신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 병원에 대한 어떤 대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 지사가 이제 국정감사를 받았잖아요. 이강희 의원하고 또 싸우려고 하다가 이 위원장한테 또 지적받았습니다. 충북을 이렇게 잘 알면서 자꾸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하기도 했는데 김영환 지사님도 이게 욱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수감 때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저희도 의회 일정 때문에 그걸 계속 지켜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짤막짤막하게 뉴스나 아니면 또 다른 언론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들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도 있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민의 그 대표로서 또 이제 그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다소 겸손한 자세는 필요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학사에서 갈비찜 국회의원님들 대접한 이후로 좀 되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님들 밥을 잘 안 보시는가 보죠, 식사를? 바빠서 뭐 그렇겠죠. 근데 그때 먹은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때는 여당 의원님만 있었으니까. 뭐 우연히 네. 바쁜 분들은 안 온다고. 네, 지사께서 좀 그 특히 이 4개 지역 선거구는 또 초선 의원들이시고 네. 또 그만큼 초선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이 더 지사의 도정 운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뭐 지사를 에 대한 그 뭐 오송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친일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구설에 올랐던 어떤 SNS 올렸던 그 글들 이런 거에 대한 그 해명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물론 좀 도민들이 오해하고 지사에 대한 이 개인적인 그 어떤 그 마음씨와 도정을 행하는 말과 행동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많이 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번에 토크하고 나서 혹시 전화 왔습니까? 아니, 왜요? 도지사한테? 아니 전화라도 한 통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지셨나 우리 손 대표께서? 아니. 그건 아니고 전화 좀 하세요 지사님. 아니, 뭐 저 전화하고 지금 안 하고 오스트리아인 거 어디 있어서 통화 했나? 하셨네. 하셨어. 했어. 아니, 일단 뭐 김영환 지사도 어쨌든 뭐또 되풀이된 그런 얘기였으나 그래도 잘 새겨 듣고. 그러니까 뭐 해명의 기회는 뭐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또 손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또 도민들한테는 상기하는 때도 계기가 됐죠. 또 예. 뭐 별 얘기 다 나왔던데요. 언론에 보니까 뭐 옛날에 발언했던 분이나 SNS 올렸던 거 다 다시 그러니까 또 리마인드 시키는 게 아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보내잖아요. 멍청도라는 거를 카톡 메시지 못 써요. 멍청도 하면 금치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내요. 그래서 동그라미 도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금치건데 그걸 왜 쓰셨대요? 그걸 왜 썼다가 또 지우고 친일파하고 하여튼 좀 네. 잘 그렇습니다. 잘 하시겠죠 뭐. 자 다음입니다. 청주 흥덕의 이현희 의원 그 국토위원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얘기도 많이 하고 활주로 민간 활주로 확장하라고 또 요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SOC 관련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근데 그 뭐 지속적으로 그 활주로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 그 제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은 청주공항이 97년 아마 개항하고 그 이래로 매번 저희가 청주공항 활성화 이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매번 주장을 해도 그 활성화가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이제 뭐 300만 고객 이러는데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 전에도 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중장거리 노선, 그리고 이제 중부권 거점공항,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 거점공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 조금 더 그 비행기가 조금 더 규모 있는 비행기가 좀 이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그 작은 비행기다 보니까 사실은 가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한번 열려놓고 가는 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뭐 충북 그리고 청주 아마 이제 세종과 충남도 굉장히 여기다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고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과 또 지역 이외에서는 또 저기 있죠. 대통령실 그 이전 관련한 그래서 국토부가 그 뭐 국토부를 추가 감사해야 된다. 뭐 좀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아직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저기 대통령실 전 왜 굳이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비용도 계속 그 속여가면서 천문학적인 그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도 적당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청주의 국회의원분들이 다 민주당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옹호하고 아니 뭐 특별히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니, 특별히 같은 지역구라 그래서 더 칭찬하네. A 뿔뿔로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현 의원님 잘 좀 봐주세요. 도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의원님은 그 우리 충북 건설협회 유정선 회장님과 또 이렇게 가까운 관계시고 그래서 그래요? 특히 우리 건설업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그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고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당인 그 국토위원이 이제 엄태영 의원은 이제 또 재천에 계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렇게 각각 자주 이렇게 면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우리 이현희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업 발전위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정문? 유정선 회장. 유정선 회장님하고 어떻게 아는데 고향이 같대요? 아니면 그냥 아니, 사회적 사모님 때문에. 아, 사모님. 아니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 그 건설협회 회장이시고,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현희 의원이 이제 또 국토부니까 그 업무적인 연관성도 많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그 우리나라 전반이 그렇지만 충북도 건설 경기가 좀 주도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전반적인 경기를. 지역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좀 건설 경기가 좀 그 침체할수록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다 다운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그런 방안들 같이 뭐 협의하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손 대표님, 제가 볼 때 여기 청주만 해도 아파트 여러 군데에서 짓던데 그래서 건설이 막 붐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좋아요, 건설 경기가? 일단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그 지난 정부에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1군, 상위군, 1군이라면은 1위부터 이제 저기 1위부터 뭐 몇 천위까지 순위를 만들어요. 네, 네. 그 1위부터 100위까지 업체를 이제 1군이라고 하는데 1등급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위군 1위부터 30위 정도가 이 나라의 건설업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됨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300억에서 500억, 그러니까 500억 정도 되는 그런 물량들 안 맡아요. 공사 수행을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이제 잘못하다가 갈까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소규모 물량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은 지식산업센터. 네. 그 다음에 뭐 그 숙박시설 같은 그 아파트, 그 다음에 도시명 생활주택, 그 다음에 그 분양형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네. 한참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이게 많이 성행했단 말이죠. 예. 이런 공사들이 보통 300억에서 500억 정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1군 하위군부터 하위 업체부터 해가지고 2등급 상위 업체들이 다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시행사에서 책임 준공을 원합니다. 책임 준공을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하고 계약한 금액과 날짜에 다 맞춰라 이거예요. 그게 책임 준공인데 네. 그게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예. 모든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다 시공사가 책임지게끔. 공사 짓는 그게 아주 업체가. 그게 아주 나쁜 독소 조항인데 네. 이것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그 참 어려운가 보죠. 근데 그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을 좀 토로하는 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절대적인 거냐라고 저는 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까 이제 뭐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뭐 이제 그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시료가 다 끝났어요. 이것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들을 이제 건설사도 다 알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난 부동산 호황기 때 지난 정부에서 맡았던 공사들이 이제 지금 끝날 때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했을 때는 완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오는 거야. 준공을. 준공이 돼서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 준공 시기가 왔다라면 어쨌든 건설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경기하고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30%에서 40% 가까이 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 요새 엄청나게 이게 이제 갑자기 올랐는데 이 시행사 입장에서나 신탁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계약대로 해. 계약대로 해. 우리는 이거는 오히려 손해다. 예. 올려달라. 올려달라. 이거 갖고 또 이제 또 한동안 또 이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업체들이 또 많고 늘어나고. 또 늘어나지. 이런 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을 해가지고요. 그럼 동네 건설업체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은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구조니까 도미노 구조니까 이게 건설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게 건설사도 준공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의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죠. 공사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대기업은 그래도 일정 정도 감수하고 미래 가치를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 소규모 건설사들은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업장당 보통 300억에서 500억 이 정도 한 500억짜리가 하나 무너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이 저변의 그 건설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 유정선 그 도회장하고 이제 이현희 의원하고 자주 만나서 이게 뭐 전국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그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 내 좀 활성화는 좀 좀 도모할 수 있겠다. 아, 아마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자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이현희 의원님 말씀할 그 계속 주장하시는 뭐 경부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오송역 개선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뭐 공항까지는 뭐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좀 많이 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굵직한 거 하고 뭐 지역업체도 컨소시엄 해서 그렇죠. 들어가게끔 해야죠. 이현 의원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이거 잘 지역 건설뿐만 아니라 경제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의원은 청주청원의 송재봉 의원입니다. 중기산자위원회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송재봉 의원은 이제 그 시민단체에 이제 올해 그 몸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 심성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활동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바탕이 돼서 이번에도 뭐 냉난방 복지 그 이제 뭐 기후 위기에 그 대처하는 냉난방 복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삶 속에서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큰 것들이 있지만 정말 저희의 삶과 직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목조목 좀 찍어주신 것 같아서 좀 그 새로운 면모를 좀 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송재봉 의원님하고 안 친해? 아니 친하죠. 친하지. 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잘하고 계시는데. 뭐. 아, 잘하고 네, 있습니까? 네. 쿨한데 뭐 이렇게 지적할 것도 없이 그냥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계시고 어. 좀 보니까 이 기사 스크린을 제가 해보니까 그 정치 소모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정치 소모임? 아, 그래요? 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소모임 활동을 많이 이게 하시는 또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도 할 국정감사하고 거잖아요. 또 응? 다른 의원들도 할 거잖아. 그런 그런 데도 분들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아무래도 좀 가까이 계시나요? 이분이? 아니 뭐 다들 제일 가깝다는데 누가 1번, 2번, 3번으로 따지면 누가 1번인지 모르지만 이현 의원이 뭐 1번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저는 뭐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오늘은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아니 오늘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라서 아니 같은 이제 다 얘기예요. 끝났고 네. 아니 며칠 전에 하도 명태균 네. 하니까 예. 유튜브를 틀어도 명태균이 나오는 꿈을 꿨어. 그 뭐라 그래서 그럴까 뭐라 의원이. 복권 사셔야지 복권. 저 꿈 잘 안 꾸는데 꿈을 꿨는데 명태균이 강의하는데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네. 딱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있잖아요. 헤어가 여기는 완전히 반은 스포츠고 반 여기는 좀 길게 돼 있더라고 머리가. 마술아 백작이요? 그래서 제가 주술적 의미를 풀어보자면 반은 짧고 반은 길잖아. 네. 이게 미결과 기결의 차이거든. 곧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래서 미결과 기결의 차이니까 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법적 전문 용어입니다. 아니 우리 그 미결과. 손희석 대표님도 어떤 뭐 영적인 뭐 계시를 받으셨나고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또 그러니까 왜 요즘에 저 보수 우파들은 영적 계시가 중요한 것 같아. 뭐 창원지검장이 단내 나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에게 내년 국정감사에 팁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충고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그 이번에 그 무난하게 잘했다. 사실은 국정감사가 누군가의 뭐 그 잘못을 막 억지로 막 캐내고 뭐 질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뭔가 이렇게 막 고성이 오고 가면 거기서 또 뭔가 또 그 이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잔잔하게 국정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청주권 초선 의원 네 분이 이번에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들의 네. 국민들의 삶 속에 좀 녹아드는 그러한 그 정책적 대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네, 대표님. 내년에는 더 세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국회의원님들은 또 이제 야당이시고 또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은 또 여당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더 아마 깊은 또 지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오송 참사에 대한 재판 기소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네. 또 이제 바로 또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이어서 또 재판이 이제 또 진행이 될 것이고 하면 내년 이맘때 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논란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오송 참사는 우리 충북, 청주 이쪽 정치, 경제, 행정 모두의 책임이고 뭐 누구의 책임이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 또 건설업을 하고 있는 경제권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권 모두의 책임이고 그리고 전 정권, 현 정권 따질 거 없이 모두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 아니 충고를 하랬더니 그래서 도지사, 시장 기소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뭐 나중에 소주 먹으면서 말씀드리죠. 아, 네. 그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듣는 대로 나중에 이거를 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